전남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에는 각각 4명과 3명의 후보가 예비후보에 등록하거나 출마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공모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광양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수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금이 예산 편성의 적기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가 현역 의원들의 선거를 노골적으로 돕는 행위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병원비가 급하다며 돈을 빌려 달아난 30대 승객이 붙잡혔습니다. 아내의 출산이 임박했다며 동정심을 얻는 수법으로 전국을 돌며 수백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8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 4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걸렸던 셈인데요. 격리가 끝나도 원인 모를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지연 씨. 격리가 끝난 지 5주가 넘었지만 잔기침과 가슴 통증이 계속돼 밤잠을 자주 설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완화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증상이 길게 이어지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시 또 한밤중이나 새벽에 계속 기침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 불편하고 그때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하고 이게 곧 낫겠지. 후유증이 오랜 시간 이어진다는 뜻에서 롱코비드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가슴 통증, 호흡곤란,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1년 동안 1개 이상의 후유증을 경험한 사람은 확진자 중 최대 79%. 실제로 지난 3월 말 광주에 코로나 후유증 치료 클리닉이 세워진 이후 2주일도 채 안 됐는데 벌써 100명이 넘는 환자가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증상이 제각각이고 병명이 확실하지 않은 탓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롱코비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보니 일반 감기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석 달 이상 방치하면 세균 감염 등으로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증상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해보고 적합한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롱코비드는 새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어떤 병명과 적합한 치료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이렇게 꼭 방문을 해서 숨어 있는 병을 찾아내야죠. 방역 당국은 더 효과적인 치료 대응을 위해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방선거 출마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각각 2명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현직에 있는 김영록 지사와 장서공 교육감도 순차적으로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도지사 선거 출마자는 2명.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진보당 민점기 후보는 전남을 농업 대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중효 후보는 공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광양항의 스마트 항만 전환 등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출마를 공식화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전남의 1인당 평균 소득을 4만 달러로 늘리고 순천과 구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김영록 지사는 전남 지역 의대 유치와 해상 풍력 발전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지금까지 2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미래교육 희망포럼 대표인 김동환 후보는 아침 급식과 방학 급식을 시행하고 교장 선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전남 교육자치 플랫폼 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중 후보는 지역 곳곳에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리고 모든 학교에 원어민 외국어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맞서 연임에 도전하는 장서공 교육감은 농산 어촌에 있는 학교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미래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이달 중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이 민주당 공천장을 받기 위해 숨막히는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선거구별 후보 면접에 들어가는 등 공천 심사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에는 모두 4명의 예비 후보가 지원했습니다. 이용섭, 강기정, 정준호, 김혜경 후보로 다음 주 화요일 이들에 대한 공천 면접 심사가 진행됩니다. 중앙당 공관위는 면접에서 도덕성 검증을 최우선시하기로 했고 시장 후보군을 2-3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전남지사 공천에는 김용록 지사 외에 다른 후보들이 신청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경선 없이 민주당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 반드시 승리하는 공천을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혁신을 단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는 경선 일정이 빠듯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경우 서대석 서구청장과 박시종 예비 후보가 적격 심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거나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중앙당 결정은 빠르면 이번 주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당은 내일 회의를 열어 서구와 광산구를 뺀 3개 기초단체의 경선을 먼저 시작할지 5개를 함께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경우 640명가량의 예비 후보들이 민주당 공천심사에 도전해 다음 주에 서류 심사와 면접이 진행됩니다. 적합도 조사는 다다음 주에나 진행될 예정인데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5월 12일이 후보자를 등록하는 날이기 때문에 늦어도 5월 4일까지는 최종 후보자를 모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초단체장 경선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렇게 공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례 심사를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공천을 완료할 예정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후보에서부터 기초의원 후보들까지 초긴장 상태로 공천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시의회가 광양세무서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광양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서를 통해 지난 2020년 신설된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조사 납세자 보호 기능이 없는 민원 세원 관리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급증하는 국세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납세자 중심 세정 구현을 위해 광양세무서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순천세무서의 세수가 4,667억 원인데 광양지서의 세수도 4,304억 원에 달했다며 세무서 추가 설치 요건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 관련해 여수 지역 시민사회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회장이 공금을 사적 이익에 동원한 정황이 보도되면서 지역 경제계에서 여수 상위의 명예와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검찰이 직접 박 전 회장이 재임한 18년 기간을 전반적으로 살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시가 지방선거를 불과 2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선심성 예산 수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는 현역 시의원들의 각 지역구별 수건사업의 추진사업비, 이른바 쪽지 예산을 세우기 위해 이번 의회 임시회에 포괄사업비 24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각 시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역별 수건사업 리스트를 2억 원 안팎 규모로 제출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또 광양시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 2만 6천여 명에게 코로나19 긴급 재난생활비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260억 원의 예산을 세워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예산안 수립 배경에 대해 지난 2년여 기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교육 재난의 수준이라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제 안 될 건 없지만 이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취지에 부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지원을 마냥 선거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뒤로 연장할 명분도 없고요. 하지만 이를 두고 초선에 도전하는 광양시의원 예비 후보들은 정연복 시장이 퇴임을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형평성을 잃고 선심성 추경을 세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40억만 보태면 300억 정도면 광양시민 전체에게 2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정책을 써야지만이 골고루 가는데 지금 현재 다른 계층에서 굉장히 저희들에게도 전화가 많이 오고 또 그것이 형평성이 어긋났다. 특히 광양시가 현역 의원들의 선거를 노골적으로 돕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건 사업을 통과를 시키고 그걸 가지고 또 선거에 홍보하는 행위는 노골적인 매표 행위 아니냐. 민주당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건 전형적인 구태 정치다. 지역에서는 광양시가 논란을 자초한 배경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광양시가 번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어린이 보육재단 출연금 예산 수립을 염두에 두고 의회 내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광양시는 현재 개회 중인 광양시의회 임시회 어린이 보육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정 시장이 퇴임 이후를 고려한 숨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 광양시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정의 배경을 두고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석연치 않은 뒷말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라남 도교육청이 서울대학교와 손을 잡고 도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늘 여수국제교육원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 서울대 입학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도서 지역 학교인 여남고와 여양고를 찾아 진로 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농어촌 전형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명문대 진학률이 낮은 지역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이번 진학 프로그램을 서울대에 요청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은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기온이 훌쩍 올라 낮에는 21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전남 동부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여수 11에서 19도, 순천 8에서 23도, 광양 10에서 24도, 고흥 6에서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0에서 25도, 목포는 11에서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이상을 보이겠는데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아내 병원비가 급하다며 돈을 빌린 후 달아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30여 차례가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 31일 저녁 해남에서 목포로 향하던 택시 안.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급하게 오느라 지갑을 못 가지고 왔다며 승객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고 택시기사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계좌로 나중에 빌린 돈을 보내겠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4만 원은 돼갖고 100만 원 보내라 할까요? 그래, 100만 원 보내라. 네,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심지어 허공에 손가락을 두드리며 전화를 하는 척도 합니다. 이 남성은 전화번호와 집 주소 등 가짜 정보를 알려준 뒤 돈을 받고 달아났습니다. 아내가 출산이 임박했다는 수법으로 산부인과를 찾아 택시기사의 동정심을 이용한 겁니다.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사람 안 왔대요. 그래서 그때 직감다 내가 사기당했구나. 33살 A씨는 범행 일주일 만에 서울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30여 차례가 넘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고 범행 전후에 사용한 렌트카가 있어서 그걸 함께 추적을 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6월까지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집중 기간을 정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피해 신고 접수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율촌과 돌산에 이어 이번 달에 여서동을 포함한 8개 읍면동 등 6월 말까지 관내 마을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는 고령이 대부분인 유족들의 여건을 감안해 현장 상담부터 신고서 작성,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총 860여 건의 여순사건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순천시가 자산을 빼돌린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재산을 은닉하고 지방세 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 5명을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체납자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이용객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내 4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 농약 성분은 28종으로 시군에서 건기와 우기의 시료를 채취해 의뢰하면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이 실험 분석 후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환경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